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4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국 시도별 1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권역별 교육은 지난 3년간 2020에서 2022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나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762개소 2023년 2월 기준을 지정하여 배전반, 복사용지 등 약 200여 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 담당자이며 교육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지역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 방법 안내, 그 밖의 우선구매 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3월 3일 금, 전북을 시작으로 4월 6일 목, 광주광역시를 끝으로 진행하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3월 13일 월, 과 4월 5일 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한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시간 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 담당자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공공기관에 별도 공문으로 교육 안내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www.go즈.co.kr/gadi.to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인 공공기관 진출 확대 위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 화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45.5%, 22년 6월 기준이며 현재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6%이나 2024년도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단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사회형평적 채용과 ESG 경영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갈등 상황 해결 사례와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 어려운 점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 컨설팅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 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단은 전년도 157개 기관을 지원하여 1345명의 장애인 신규 채용을 창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다 강화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고용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2023 신규 지방공무원 장애인 45명 선발 예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2023년 신규 지방공무원 617명을 공개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21명을 포함하여 제2회 공개 경쟁 임용시험으로 576명,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2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 경쟁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5명, 일반 407명, 장애인 45명, 저소득 13명, 전산 9명 공업 7명, 일반 기계 4명, 일반 전기 3명, 보건 5명 식품위생 4명 시설 14명, 일반 토목 1명,
건축 13명, 기록 연구사 2명 총 576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는 9월 4일 발표한다. 응시원서는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 idoacroot.co.kr을 통해 시험별 해당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시험별 시행계획과 시험 관련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go.kr 시험 안내 인사/채용/시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중꺾마 장애인 초청 간담회 개최. 오세훈 시장은 28일 화 12시 서울시청에서 한국의 호킹 민경현씨, 무적의 서울시청 여자골볼팀, 하계 패럴림픽 3연속 메달 획득한 탁구팀 워킹맘 정영아 선수, 평창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의 4강 주역 서순석 선수 등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참석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호킹으로 불리는 민경현 씨는 생후 12개월에 생긴 희소유전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당시 2년 밖에 못 살 거라던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정윤주 씨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충북대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러 역경을 헤쳐 9년 만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끝내고 물리학 박사라는 꿈을 이루어냈고 어제 27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식을 했다. 2019년에 창단된 서울시청 골볼팀 김희진, 심선화, 최엄지, 서민지 선수는 전원이 국가대표로 참가하여 지난해 7월 한국 여자골볼 사상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골볼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이어 12월에는 골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달성하였다. 서울시청 탁구팀 정영아 선수는 2002년 낙상사고로 양쪽 다리를 잃은 아픔이 있다. 그러나 2012년 창단 멤버로 입단하여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2012년 런던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냈다. 2022년에는 장애인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성 복식 금메달, 여자 복식 은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4강의 주역 서순석 선수는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까지 2회 연속 패럴림픽 출전을 이뤄낸 저력 있는 선수다. 1993년 23살 젊은 나이에 뱅손이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입게 된 후 친구의 권유로 2009년에 휠체어 컬링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팀 내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마청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골볼팀 정지영 감독, 탁구팀 박재형 감독, 휠체어 컬링팀 백종철 감독 등 장애인 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이끈 지도자들과 중증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학업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의 호흡재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도 자리를 함께해서 의미가 더욱 깊다. 오세훈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애를 딛고 한계를 극복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도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그리고 요즘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